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무엇이냐? 새끼와 오염이 넘치는 남녀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염하고 새끼가 있는 그러한 것들은 어떠한 성분이 있어서 그러한 그 스타일이 되는가? 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염하고 교태롭고 풍류를 좋아하고 얼굴이 아름답고 몸맵시가 있고 서로를 만나면 요염하고 아리따워. 이러한 것은 그 주체는 바로 함지살이 되겠습니다. 이 함지살은 어떤 살이죠? 함지살은 도화살이라고도 합니다. 함지살, 도화살. 그 주체는 요염하고 교태롭고 풍류를 좋아하고 얼굴이 아름답고 몸맵시가 뛰어나고, 그런데 특히 서로를 만나면 요염하고 아리따워 한 나라를 기울게 하고 성을 기울게 한다는 그러한 흉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국지색이란 말이죠. 경국지색, 초선, 서시, 달기, 말희와 같은 나라를 기울게 한 그런 요염하고 아리따고 몸맵시가 뛰어나고 요염하고 교태롭고 그리고 풍류를 좋아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남자도 이러합니다. 자, 여기의 내용들을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함지사위는 오행의 중심의 이치로 남녀가 이것을 만나면 모두 주석에 빠지고 요점하고 교태롭고 풍류를 좋아한다. 사위란 말은 자오묘유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행의 중심이 되는 거죠. 각 계절의 중심의 위치죠. 그래서 오행의 중심의 위치라고 한 것입니다. 갑경인병인이 자오묘유를 만나면 무엇입니까? 양인살이 되죠. 양인살도 자오묘유에 해당하죠. 갑어양인은 무엇이요? 묘가 되고, 경어양인은 유가 되고, 임어양인은 자가 되고, 병어양인은 오가 되고. 그렇죠. 이 양인살은 기계가 있고 풍류적이고 악기를 잘 다룬다 했어요. 특이하게 악기가 나오죠. 양인살은 또 악기를 잘 다룬다. 양인은 인자가 이거 칼날이기 때문에 기계가 있는 거는 맞죠. 그리고 풍류적이고 악기를 잘 다룬다 했어요.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유가 양인도 되고 또 함지살도 겸했을 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양인살만 되었을 때는 기계가 있는 것이고, 이 양인살이 어떻게 해요? 도화살을 겸하게 되면은 풍류적이고 악기를 잘 다룬다는 이야기로 우리들은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함지는 성격이 공교롭고 다시 풍류적이고 얼굴이 아름답고 맵시가 있고 성격이 다급하고 또 겸해서 예술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시비가 많은 가운데 가정을 이룬다. 시비가 많은 가운데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바람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직업이라고 쳐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관직이죠. 중국에서도 관직 외에는 구류를 하여서 상당히 얕잡고 낮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요즘하고 겹태롭고 음란하다 이런 어떤 좀 나쁜 계통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현대는 또한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가 상당히 개방되었고 또 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대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함지살, 즉 도화살이 음란한 것이라고만 이야기하기는 어떠한 어폐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조금 이상한 것이 있긴 있어요. 함지의 성격은 공교롭고 풍류적이라 했는데 다급하다 했어요. 풍류적인 사람이 다급할 수는 없겠죠. 풍류적인 사람은 비교적 느긋하지 않나요? 유유자적, 그러한 특성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하여간에 다급하다고 했습니다. 예술을 보면 맞죠. 풍류적이면 예술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도 있죠. 이것은 현대나 고대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함지일살은 염정이라고 부르고, 염정이라는 말은 북두칠성의 5번째 별을 염정이라고 했습니다. 수를 만나면 요염하고 아리따워 주는 사주주의는 엄난하고, 또 목욕, 진신의 거듭, 기를 보면은 목욕이라 하는 말은
나버모행의 목욕지를 이야기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신이라는 말은 진신살이라고 있는데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몇 차례에 걸쳐서 진신은 나옵니다. 목욕 진신이 천을 기인이 되면 반드시 나라를 기울게 하고 성을 기울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국지색이 된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삽도하는 색이 다시금 곱다. 일월시를 기준으로 하여 도리어 연애 함지가 있으면 풍류에 뛰어나고 사람의 질투가 많고 간사하고 성격이 공교롭고 총명한데 어질지는 못하다. 도삽도하라는 말은 도화살을 거꾸로 추리하는 것인데 어떤 것이 하면은 연지입니다. 연지에 자가 있을 경우에 그러할 경우에 일이나 우리나 시에 묘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수생목하는 묘가 있으면은 이러할 때 바로 도삽도하가 됩니다. 일반 도화살은 월일시에 유가 있을 때 일반 도화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금생수하는 유가 있을 때 도화살이 되는데 도삽도하는 연지에서 월일시에 있는 왕지를 생할 때 그 왕지는 묘가 되죠. 이러할 때를 도삽도화라고 합니다. 도삽도화도 마찬가지로 무엇과 함지살, 도화살과 마찬가지로 그 특성이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창란함지는 예술인이 된다. 효수의 길을 찬 것이 가장 확실한 창란함지라. 공망생황은 반드시 마음이 기이하고 무술에 능하고 문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창란함지라는 것은 뭐 어떤 것이 하면은 연에 자가 있고 일이나 월이나 시에 유가 있다면은 유가 도화살 즉 함지살이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 유에 해당하는 나범호행이 목이라면은 12운성으로 태에 속하죠. 태. 절 다음에 태지요. 목은 미에서 묘에 들어서 신에서 절대죠. 이 절대는 묘에서부터 술까지 이럴 때를 거의 휴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가 끊겼을 때 그러할 때 휴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연어나버모행이 뭐냐? 시가 유일 때 여나버모행이 목이고 자어나버모행이 토가 될 목이 토를 극하죠. 이렇게 연어나버모행을 극하는 나버모행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삼명통에서는 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창란함지는 예술인인데 휴수가 되고 나버모행이 목일 때 뭐 미나 유나 신이나 술 정도에 있을 때 기가 끊기는 이러한 그 시절에 그 나버모행이 어떻게 해요? 연어나버모행을 극할 때 그러한 것을 확실한 창란함지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공망이나 왕은 반드시 마음이 기하고 창란함지가 공망이 되거나 생왕할 때 생은 아니겠죠. 생은 인신사회가 되니까 생은 될 수가 없고 제왕지인 왕이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마음이 기하고 무술에 능하고 문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살펴봅시다. 양인함지가 일시에 있으면 성격이 교묘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왕궁이 되면 성급하고 폐궁이 되면 느리고 숙질이 있고 풍류를 겸하게 된다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폐궁이라는 것은 그 함지살에 해당하는 나버모행의 폐궁이 된다는 겁니다. 자오묘유가 그 폐가 되는 거죠. 폐궁에 속하는 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목욕지가 되는 거죠. 목욕지는 자가 되죠. 자가 양인살 혹은 함지살에 해당하면은 그때의 나버모행이 목일 때 이러할 때 폐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영가는 임이 되겠죠. 임.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숙질이 있고 풍류를 겸하게 된다. 질병이 있는 사람이 풍류를 좋아한다. 그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함지는 성본이 음란하다. 신자진이 계유를 만난 것 이런 것과 특히 해자수인은 색을 좋아하여 주색으로 병드는 것이 두렵다. 이 말은 연지에 신이나 진이 있는데 월일시에 계유금이 있어서 즉 함지살, 도화살이 되었을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는 색을 좋아하여 주색으로 병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고, 해와 자수가 연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은 물론 월 일시에 계유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생수에서 이게 도화살이 되는 거죠. 특히 이러한 사람은 색을 좋아하여 주색으로 병드는 것이 두렵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금수는 음란하다는 그런 어떤 개념이 머금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기본 바탕이 음란한 것이 되고 또 주색으로 병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번 시간에는 자오묘유어 첫 시간으로 또 화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문장이 길어서 사주를 예지하지 못한 경우가 되었기 때문에 사주로서는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